안녕하세요. 이혼가정 그게 별거야 하며 살다가 요즘 별거구나를 실감하고 있는 28살 여자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중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이혼까지 가시는 동안 저도 나름대로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후련했어요. 인생사 새용진모라고 할까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혼 가정의 애라서 저렇다는 소리를 듣기 싫기도 했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늘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천을 못하던 저는 아차 이러다 내 인생이 굉장히 초라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요. 운까지 좋았는지 저는 다행히 원하던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제게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상한 말이지만 부모님 이혼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침에 환기시키려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김치찌개 냄새가 날 때면 저 집에는 엄마가 있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고 슬프긴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긴 것은 언니의 결혼식 때였습니다. 결혼식 때 엄마 자리에 우리 엄마가 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언니 결혼식으로부터 1년 전 아빠의 재혼으로 우리에겐 새엄마가 생겼거든요. 물론 새엄마가 없었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아빠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언니는 그 뜻을 따랐고 엄마도 결혼식에는 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결혼식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그래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제 욕심이라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거나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식으로 스몰 웨딩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생각대로만 할 수 없는 문제죠. 정말 막막하네요. 어쩌면 답이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저와는 다른 상황에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보냅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분은 나는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혼을 하셨다는 게 두 분이. 그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부모님의 관계가 안 좋은데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사시거나 하는 불행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결혼의 문제도 이분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시지만 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의 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실제로 혼인관계로 계속 계시는 분들이어도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할 정도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나쁜 사례를 들어서 이거를 건강한 사례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거를 이혼 가정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가벼운 부분도 아니고. 지금의 가정의 형태도 새로운 가정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면 그런 결혼식도 뭐 결혼식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욕심이 더 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이런 건 어때? 그 마지막쯤에, 그 사연 마지막쯤에 나는 그냥 결혼식을 안 올리고 작게 스몰 웨딩을 하거나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나만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생각하는 유일하게 떠오르는 솔루션은 2번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이라는 게 어쨌든 부모님의 행사라는 게 난 더 크다고 봐. 좀 더 개념이 그럴 수 있지. 나와 뭐 나의 아내가 될 사람 아니면 혹은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이랑의 어떤 세레모니라기보다는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 애들을 장성할 때까지 잘했다. 그리고 상대방 부모님의 입장도 생각해야 돼. 그치. 상대방 부모님 입장에서 스몰 웨딩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라면은 나는 어쨌든 노멀한 결혼식을 하고 새엄마와 지금 친아버지와 결혼식을 하고 엄마한테 가서는 우리 이렇게 잘 살겠다 정말 작게 보여주고 그치.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냥 진짜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분의 욕심은 그런 세레모니를 엄마한테도 해주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제 2번 하는 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솔직히 냉철하게 말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이혼을 하신 거잖아. 그 결과는 돌이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마에게 그게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상대방 부모님한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주변 지인들한테 보여지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엄마한테 해주고 싶었던 걸 못 해줬다는 마음이 죄책감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책임에서 약간 나한테 죄책감이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제 마음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해. 맞아.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어쨌든 어머니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이분한테는 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아니 그런 거지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이런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제 결혼식장에 왔을 때 그냥 쉽게 말이 나오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 결혼식을 할 때 보통은 부모님 자리 하나 비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한 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친척이 채워서 앉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그 자리에 채우게 기본적으로 되었어? 그렇게 채워서 식을 올리지 웬만하면.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관례가 생긴 거겠지. 근데 보통 청첩장에는 이제 한 분 올라가서 그렇지, 청첩장에는 나가고. 못 쓰지. 네, 청첩장에 두 분이 다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마음 아플 것 같긴 해. 우리 엄마를 못 올린다는 거에. 난 그게 생각나더라고. 응팔 드라마 보면은 선우가 고경표가 마지막에 이제 결혼하면서 저기 김무성한테 청첩장을 따로 하나 써서 주잖아. 왜 따로 하나 써서 준 거야? 왜냐면은 엄마가 재혼했는데 선우의 엄마랑 저기 태기의 아빠랑 재혼을 하잖아 마지막에. 재혼을 했는데 원래 선우는 할머니가 다 살아 계시고 그 집안의 장손이니까 그 친가 쪽의 사람들이랑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 거잖아. 못 오지 결혼식에는.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얽혀있는 문제인 것 같아. 특히 결혼식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결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결혼 말고 결혼식? 결혼식? 나는 아까 저기 오분이 얘기했던 대로 나도 결혼식을 2번 하는 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식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결혼을 축하받는 게 가족들이 하는 거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하는 거가 이제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따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 집은 종교인 집안이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종교적인 예식을 하게 되거든. 뭐 예배를 드리거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 지인들 중에 이제 그게 되게 어색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족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지인들 그리고 이제 내 부모님과 아는 내 지인들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거를 이제 가족끼리 하는 예식으로 하고 친구들 사회활동을 하면서 알았던 지인들하고는 결혼식의 형태보다 약간 파티 형식의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가족들이랑 하는 예식은 교회에서 토요일 날 하고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는 예식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 반대가 돼야지 순서가. 친구들이랑 하면 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요일에 하는 거지. 토요일 어떻게 일어나? 아 내가? 아니 저 일주일을 뛰고 해야지. 간격을 두고 산다고? 일주일을 뛰든 한 주에 하지 않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혼이나 뭐 이런 모든 우리나라에서 특히 결혼과 가족 관계에 대한 좀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 결혼식이라는 거에 너무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는 사실혼이 아직도 인정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사실혼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야. 그건 나도 사실 법적으로는. 나도 그렇게 왜냐면 생각하는 그게 정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화들이 너무 많잖아. 알면서 하는 거잖아. 허례허식이야. 근데 허례허식이 나쁜 건 아니니까. 허례허식이라기보다는 나는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허례허식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화의 가정도 있을 거고 아닌 가정들도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부관계라는 게 서양보다는 좀 훨씬 더
좀 단단하잖아. 무대가 되게 끈끈하고 그러니까 유대가 끈끈해야 되는 관계라고 정해놓은 거잖아. 우리나라의 어떤 도덕적 관습에 맞아. 따라서.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더 성대하게. 웬만하면 이거 뭐 싸우고 이혼 각을 봐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놓은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 어찌 됐든 그게 문화 문제보다 누구보다 끈끈한 관계긴 해. 그런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끼리 하는 세레모니인 거고. 그래서 누구나 다 신경을 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도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혼을 별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결혼식도 별거다? 라는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혼 같은 경우에는 나랑 이제 본인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형제자매들이랑만 이제 감당해야 될 문제였었다면 이제 조금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식일 수도 있지만 결혼이잖아. 결혼과 결혼식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약간 이상적인 말인데 결혼하고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결국엔 엄마한테 제일 좋은 거잖아. 그치? 원래 되게 진부한 말이 진리일 때가 있잖아. 우리가 그 진부한 말, 뭐 효도해라 이런 말을 못 지키잖아. 근데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최고의 효도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엄마 거지.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혼이라는 건 자식들한테 엄청난 부채의식일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바뀌고 잘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충분히 보상받으셨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랑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또 속 터놓고 얘기하면 뭔가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아버님이랑 속 터놓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결혼식에 그 아버님이랑 재혼하신 분이랑 앉게 되는 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 그거는 바꿀 수 없어. 그건 바꿀 수 없을 것 적어도 같아. 우리나라의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는 못 바꿔. 하지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쓰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거를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심리적인 보상, 안정? 그리고 이제 이해받음? 이런. 그치. 이해받는 정도. 이해받음을 통해서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자식이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알고 계실 거야. 이미 아버님도. 알고 계실 당연히. 거라서. 더군다나 언니도 결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치.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언니분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얘기를 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한번 경험해보신 분이고 또 결혼에 대해서는 인생 선배니까. 그치. 아버지 내가 결혼해보니까 그렇더라. 나도 그때 마음 아팠다. 그래서 동생은 조금 덜 아프게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분 너무 사연을 잘 써주셨어. 감사합니다. 글도 너무 잘 써주셨고 글을 읽으면서도 되게 똑똑하신 분이다 이 생각했거든. 그래서도 약간 단단함이 느껴져. 나는 우리가 이게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본인은 생각만큼 안 무거울 수도 있거든. 그냥 생각만큼 안 무거울 수도 있고 이제 굳이 이게 무겁게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그리고 사실 뭐 결혼할 때 혼수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 근데 결국 최고의 혼수는 자기 자신이잖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 그치. 내가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과 합쳐져서 시너지를 낸다는 거. 결국 제일 집중해야 될 문제는 그거니까 그 과정에서 결혼식이라는 어떤 허들이 있는 거잖아. 하나의 단계? 그 단계를 뭐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라는 것보다는 그냥 단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되게 간접적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니까 우리가 얘기하기도 되게 어렵고 사실 뭐 얘기할 뭔가도 안 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제 사연을 보내주셨고 지금 같이 고민을 해보니까 되게 이런 고민을 할 기회를 자체를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좋은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결혼하고 싶으신 분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짝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생겼다는 건 사실 긍정적이고 행복이잖아. 그리고 해가 안 된다면 청첩장을 받아보고 싶어요. 본인에게 해가 안 된다면 청첩장을 받아보고 싶어서 저희한테 연락하신 그 사연을 보내주신 루트로 이제 뭔가 연락을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 막 경험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서 사실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게 행운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본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되게 행운이라는 것 같거든요. 난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이거를 이런 현상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으신 것부터가 그냥 이분이 이런 성격을 가졌다는 게 행운이고 이런 분과 결혼하는 그 남자도 행운이에요. 그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여자를 잡으신 것 같아요. 물론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지만. 그럼 개판 많잖아 진짜. 정말 이런 결정 자체가 너무 사실 이 사연자분이 저랑 동갑이세요. 그 나이 얘기를 해보니까 동갑인데 와 너무 언니 같다. 인생 선배 같다. 배울 점 되게 많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이분은 몇 시에 주무시려나? 이분 아니면 이 남자분. 이 남자분 취침 시간 되게 중요한 거 알지?